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약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이는 칭찬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허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 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결국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빛이 강해서 네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 라고 표현하면 그녀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그래서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사 중에도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꺼려하는 의사도 있다. 그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 지식이나 의학적인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환자가 꺼려하는 의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말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과 눈도 안 맞춰준다고 분개하여 그 의사를 싫어한다. 그런 탓에 약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라고 충고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약을 버리기도 한다. 그에 반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차분히 대화한다.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굉장히 아팠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신도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한다. 그래서 환자도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르려는 마음이 생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두 번째,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는다. 세 번째,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의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 2배나 호감을 얻는다고 한다. 진정이 느껴지는 태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고 한다. 연인과 만날 때도 호감을 얻는 의사를 모델로 삼아보면 어떨까?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이야기하면 대체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 특히 남성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외면한 상태로 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에게 나쁜 뜻이 없거나 또는 여성의 눈을 보고 말하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외면한 채 말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하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도록 하자.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해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진심도 위로받았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품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라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코웃음을 치고 끝날 것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난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라고 말을 해줘도 남편 역시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친구나 지인이 하면 어떨까? 남편이 직장에서 당신 이야기만 하는 바람에 다들 질렸어요 라며 남편의 동료가 말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남편의 애정을 순순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본인이 직접 말하기보다 오히려 제3자가 말했을 때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주워듣기 효과라고 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말해야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 이 효과는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존스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만약 아내나 남편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면 서로가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하면 된다. 한 달 용돈이 얼마나 적은지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해도 아내가 용돈을 올려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아내에게 혼만 날 것이다. 그럴 때는 아내와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너희 집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잖아. 게다가 부하 직원도 잘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매달 주는 용돈을 올려주면 사회생활이나 집안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느낌으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내도 조금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에게 설령 아내를 설득한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제3자인 친구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아내는 설마 남편이 뒤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뒤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것이 들통나면 곤욕을 치를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3자를 잘 활용하는 기술은 어린아이들도 종종 사용한다. 자신이 아빠에게 말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아이는 일단 엄마에게 부탁한다. 엄마의 입을 통해 아빠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똑똑한 아이는 우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부모를 설득하는 작전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는 아빠나 엄마도 자신들보다 윗사람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